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부연구위원 엄수정입니다. 먼저 능력주의 산실이 된 학교와 시험을 주제로 한 장근영 박사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기회 감사드립니다. 장 박사님은 시험에 중독된 사회 현상을 짚고 그러한 현상을 야기하고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시험을 향한 한국 사회의 광적인 관심, 불안, 열망을 조명하셨고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대입 N수라는 하위 현상을 통해서 발제자의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능력주의가 지배담론으로 작동하는 이 사회에서 시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입 N수라는 맥락 안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사실 수능 응시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입 N수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그 수능에서 그 졸업생,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에 22.8%였답니다. 전국구로 봤을 때. 2020년에는 25.9%, 2021학년도에서는 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심상치 않은 것이 지역차가 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권에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만 살펴보면 39% 정도가 재수생, M수생 비율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랑 서초구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의 비율이 53%로 고등학교 재학생보다 졸업생 응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수 열풍은 본 포럼이 주목하고 있는 능력주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요? 토론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대입 N수생의 삶과 문화라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대입 N수를 경험한 19명의 그런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얘기하는 능력주의와 관련지어서 일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N수생들은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등등으로 이어지는 서울 소재 18개 대학교의 서열을 마법의 주문과도 같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일부 대학, 가장 그 서연고라고 불리우죠. 그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서 N수를 하는 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학생은 반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에 와서 학벌에 대한 니즈가 더 커졌다고 말하면서 선배들이 기업에 입사했던 그런 과정들을 적어놓은 후기를 봤답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에 있는 땡땡 대학교라는 이유로 서류 탈락을 되게 많이 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그러면서 놀랄 정도의 학벌이 아님을 성찰하면서 뭐 스카이 정도 아니면 서류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는 능력주의가 단순히 환상이나 또는 허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을 생성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대학 수준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것인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능력주의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공유된 이야기는 또 누군가 이선민 학생, 제가 이선민 학생이 했던 말인데요. 이 학생을 감흥시켰습니다. 대학 간판으로 인한 그런 선배의 좌절감은 이 여러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웠고요. 그것은 N수라는 선택지를 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능력주의는 정말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능력주의 담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그런 시선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강화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부모, 선생님 또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은 연구 참여자들을 능력주의 담론에 길들이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감각이 주변 사람들,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지 않음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삶을 안정적인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N수를 해서라도 높은 순위의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 학생들의 욕망은 그것이 가져온다고 믿는 좋은 삶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좋은 삶의 키워드는 안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연구 참여자의 그런 인용문 이야기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IMF 시대가 오든 코로나 시대가 오든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제 삶은 언제나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1997년 IMF 위기 이후부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는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말한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삶은 사실 불안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런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교사라든지 공무원 아니면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의치한 열풍, 의대, 치대, 한의대를 말하죠. 이런 높은 학벌이 좋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은 또 반대로 말하면 낮은 학벌이 좋지 않은 삶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제 연구에 참여한 어떤 한 지방 소재 대학에 입학한 한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학벌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결혼도 생각할 수 없고 내가 타인의 그런 미래를 망치기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또 다른 것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런 지배담론을 재생산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 입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입시 정보 사이트면서도 그 다음에 고3이나 대입 N수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이곳에서 굉장히 이제 정보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고 관점을 형성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학원에 대한 질의응답, 강사를 평가하는 글, 대학 서열에 대한 논쟁 이런 글들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의 힘이 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강한 신뢰라든지 불신, 사회적 인정을 향한 욕망, 경쟁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자본화된 입시 시장에 대한 좌절감과 억울함, 경멸, 집착, 자책감, 실패감,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들이 서로를 감흥시키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더 높은 학벌에 대한 열망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N수생들로 하여금 사회의 그런 욕망, 지배담론을 온몸으로 익히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점은 사교육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능력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났지요. 그래서 사회의 광적인 교육열에 기대서 발전한 사교육 시장은 N수생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1년에 30만 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부터 일타 강사들이 과목별로 수업 진행하고 입시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학원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N수생들로 하여금 소비자로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착각, 믿음을 주었습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의 성향이라든지 학습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매력적인 선택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공과 더 가깝다고 모두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호도에 따른 N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사교육 시장의 발달로 선택지는 더 많아졌지만 더 좋은 학원과 더 쾌적한 환경에서 N수를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더 커졌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수험 방식과 교육의 질이 달라진 거죠. 이것은 대입 경쟁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집단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입을 향한 교육열을 볼모로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 입시는 더욱 특권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N수생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사회는 N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온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 광적인 교육열, 교육에 대한 가족의 기대와 신념,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 대학 입시 체제, 교육 제도, 더 나아가서 산업 구조, 노동 시장, 자본주의 체제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체제 안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의 지배담론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능력주의는 N수생들의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경험 형성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구축하고 그들의 욕망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했습니다. 더 좋은 삶, 그렇지 않은 삶, 공정함, 불공정함 이런 것을 가르는 잣대로 활용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N수생들은 지배담론의 예속적인 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인 행위자로 길러지고 있었고 그런 적극적인 행위자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 대입 N수가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이자 그것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입 N수는 청년들이 능력주의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재단하는 기간입니다. 장근영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시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죠. 마지막은 코드화된 욕망에 따른 이런 개인의 삶은 사실 사회적인 차별을 비가시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와 과타리가 매끈한 공간, 홈페인 공간이라는 은유로 두 공간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매끈한 공간은 고정된 규칙이나 코드, 형식으로 통제되지 않아서 사방으로 열린 공간입니다. 반대로 홈페인 공간은 매끈한 공간에 홈을 파서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한 욕망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닫힌 공간입니다. 능력, 성공, 좋은 삶 등이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사회는 홈페인 공간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범, 규칙을 따라서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N수생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진짜 문제는 홈페인 공간에서 코드화되어서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즉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입니다. 지금의 N수 열풍은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으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망, 더 높은 서열에 대학에 가고자 하는 N수생 본인의 욕망, 더 좋은 스펙과 성적의 지원자를 뽑고자 하는 대학의 욕망, 대학 간판으로 증명된 능력자를 선택하려는 고용인의 욕망, 사교육 시장에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기업의 욕망이 얽혀져서 만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우리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이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은 사회적인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제안하면서 본 원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 교육, 능력주의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에서 능력주의 담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홈을 파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대안 담론을 학교 안에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상태가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흐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